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보유자의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의 급락장이 나왔는데요. 급락장에서 다들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재차 흔들린 가운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군단을 결집을 시켰습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과 이 신규 비트코인 매입 공지가 동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10만 2천 달러까지 급락했다고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곰이라는 건 결국 이제 베어장, 약세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약세 심리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220개를 약 2,720만 달러, 약 386억 원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총 보유량이 64만 250개, 평가액만 714억 달러, 약 101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제 모은 거예요.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오고 있고 단 한 번도 지금 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태를 통해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지금의 부를 쌓을 수가 있었고요. 스트래티지의 행보,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행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하락장이 한두 번 왔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는 이 약세장을 견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락이 나왔던 완전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 흐름을 계속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 강세장에서도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셀러 같은 경우는 계속 분할 매수 전략, DCA 전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다시 상승기에 또 수익을 얻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컨트는 이번 하락은 이 패닉셀보다는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질서 있는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닉셀이든 뭐 레버리지 청산 과정이든 이 레버리지가 워낙 이제 과도했기 때문에 이게 청산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런 청산 과정이 있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것도 가볍게 올라가는 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비트코인 단기 거래 44% 점유율 다시 불장 올까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단기 보유 거래가 실현 시가총액 점유율을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고래 자금의 유입이 과거 상승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니까 이제 단기 고래라고 하면 이 155일, 보유 기간이 155일 이내의 매수자들인데 그 규모가 이제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으로 이제 고래들, 단기 고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기 보유 고래들과 장기 보유 고래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장기 보유 고래들의 일부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단기 보유 고래들에게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옮겨지고 있는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상승장 당시에 이 단기고래 점유율이 31%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치는 기록적인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어. 총 44%가 지금 신규 자금 유입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고래의 점유율 상승은 같은 집단 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장기고래의 매도 물량이 전환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고래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고, 이는 과거와 달리 시장이 신규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단기고래들의 많은 양들은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인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관심도가 엄청 낮거든요. 관심도가 가장 높은 이제 주체 측은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기업 자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고래들이 만약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의 원천은 아마 기관이나 기업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뉴욕 증시 지역은행 리스크 비트코인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고 단기적인 하락세가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세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 전체 뉴욕 증시도 이제 급락한 여파를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도 맞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을 마감하면서 다우지수 0.65, S&P 0.63, 나스닥 0.47% 하락을 했는데, TSMC가 이제 호시적 발표로 반등을 잠깐 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이제 재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냉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이언트 뱅코프와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등 이 지역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확인되면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주들이 급락을 했고, 리스크 자산이 암호화폐도 연쇄적인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은 이제 시장의 지금 흐름들, 뉴스들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단기적인 하락세에는 이제 좋은 기회를 또 만들기도 하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 비트코인 폭락 주기 끝났다는 주장이 등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발생한 급락장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70% 이상 폭락하는 동안 7%만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기존의 4년 주기 폭락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비트코인 조정을 보고 있는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게 무슨 비트코인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패턴에서 벗어나고 비트코인이 잘 버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렇지,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원래 등락이 굉장히 심한 화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최근 들어서 등락 폭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거와 같은 폭락장이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아서이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 절반 감축 주기가 더 이상 시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과거 긴축기와 달리 아마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이 장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 이제 안 한다고 했죠. 결국에 이제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급증을 할 것으로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엔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갈 가능성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14년 이후 비트코인은 50% 이상 조정을 여러 차례 겪었다라고 하고 있죠. 맞아요. 50%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 비트코인은. 과거 패턴으로 보면 정말 아주 이게 정말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주는 이 하락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낙폭은 약 80%에 달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조정이 미약하다 할 정도로 그때보다 훨씬 더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이제 급등락이 큰 자산일수록 여러분들은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것들보다는 일정 기간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 DCA 전략을 권해드리는 거죠. 떨어질 때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들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죠. 자, 아서이즈 이더리움 12월까지 2.5배 상승할 것이다. 비트마인 하루 새 4억 1,700만 달러어치 이더를 매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아서이즈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타내고 있고 지금 2.5배나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억 1,700만 달러 약 5,910억 원어치의 이더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마인도 똑같이 지금 스트래티지처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4,100달러 정도가 지금 평균 매수가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900까지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마인도 손실인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제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떨어지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사히즈는 이더리움을 탈중화된 엔비디아 혹은 AWS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탈중화 금융,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기관 간 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앞서 8월에도 이더리움이 최대 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시대, 이 탈중화 금융, 인공지능 시대가 결국에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자동으로 내 대신에 거래까지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건만을 좀 지정을 해주면 대부분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통해서 자동 결제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거기에 딱 맞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이더와 비트코인 차트 과거 상승 사이클 초기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에서 과거의 이 고점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살짝 이 반등이 나온 정도에 있거든요. 이 차트에서. 아직까지 이더는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더리움 3개월간 기관이 191억 달러 매집했다. 슈퍼사이클 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공개 기업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약 95%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매수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이더리움의 매집량 95%가 3개월 내 기관의 대규모 자금 유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비트마인인 거고요. 지금 비트마인이 303만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총 5%의 점유율,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의 5%를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2.5% 정도를 지금 이제 확보를 한 거고요. 앞으로 2.5%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샤프링크도 84만 개, 그리고 이더 머신도 49만 개나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기관들의 매집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에미레이트 항공도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 이 암호화폐 결제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결제가 커피, 패스트푸드, 항공권, 부동산 등 일상생활에서 고급 주화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등 주요 브랜드가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서드파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등 이런 이제 국제 기업들이 이미 암호화폐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브웨이, 버거킹 이런 것들도 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 수단으로 이미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들이 암호화폐 결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XRP도 들어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트라발라닷컴 같은 경우나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등에서도 이 제휴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찌와 랄프 로렌, 이 명품 브랜드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의 암호화폐 결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러셀 2000 사상 최고치 이더리움 다음 상승 주도권 잡을까라는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내용인데 러셀 2000하고 이제 이더리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러셀 2000이 이제 뭐냐라고 보시면 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하위 2000개 기업만 모아놓은 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소형 기업들의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가총액이 작은. 근데 이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시장의 이제 심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 중소형 주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자금이 뭔가 리스크가 좀 큰 소형주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소형주의 랠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때를 이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ETF로 보더라도 이제 최고가를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 뚫었다가 다시 또 시장에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뚫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사상 최고가 뚫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결국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선행 랠리를 한 다음에 그 뒤로 이더리움이 따라가는 전략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러셀 2000이 이제 한번 나오고 나서도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죠.
지금 2020년 11월 정도에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러셀 2000의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 이더리움도 이때 상승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11월 16일 고점을 뚫고 다시 쭉쭉쭉 올라가면서 급상승했던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동반해서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하고도 상관관계를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신다고 해서 주식에 대해서 증권 소식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안 들으시면 이 상관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청소할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